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입주하시는 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을 하고 잔금 전에 미리 많이 물어보는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요. 첫 번째는 잔금 전에 짐을 들여놓는 세입자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흔한 일이죠. 잔금 전에 미리 청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세입자분. 뭐가 맞고 틀린 건지 원칙과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통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잔금 전에 계약한 물건지의 크기 그리고 이사하시는 분, 세입자분이 이전 집과 새로 이사할 집의 거리, 물론 짐의 양, 집의 크기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일반적인 상황을 통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차이와 집의 크기, 짐의 개수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잔금 전에 짐을 넣으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세입자 측의 의견은 첫 번째는 짐이 너무 많아서 가구를 미리 좀 맞춰놓은 거를 혹은 너무 무거운 것들만 좀 먼저 옮겨놓겠다. 미리 넣어놔도 상관없을 것 같은 짐이니까 좀 넣어놓겠다. 이런 분들이 조금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미리 넣으실 때 보통은 며칠 전에 넣는다기보다는 하루 전에, 잔금 하루 전이니까 뭐 어차피 내일 잔금할 거고 필요한 것들만 조금 넣어놓겠다. 자거나 미리 생활하는 것도 아니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럴 때는 보통 전 세입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 공실일 경우 보통 이렇게 당연히 말을 하겠죠. 자, 세 번째는 대항력에 대해서 반 정도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짐을 놓고 점유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나중에 다른 말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점유 요건을 좀 갖춰서 짐을 좀 놓으면은 어떻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크게 나눠서 이런 부분들로 짐을 먼저 놓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1, 2번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3번처럼 이렇게 좀 악의적이거나 시작부터 임대인과 이렇게 많이 틀어져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는 좀 적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임대인의 의견을 볼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아시는 경우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 잔금을 치러야 짐을 넣을 수 있으니까 잔금을 치르고 짐을 넣어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잔금을 치러야 점유 권한이 생기니까 잔금을 치르고 짐을 넣으세요 라고 하시는 거죠. 임대인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뭐 원룸이나 조금 간단한 크기, 작은 크기의 집, 혹은 임대인이 조금 유하시다, 혹은 좀 그런 부분을 별로 신경 안 쓰신다, 혹은 임차인과 사전에 신뢰관계가 많이 되어 있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안 된다고 하시죠. 자,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정답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정답은 뭐가 맞을까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대답 드리는 것은 이 잔금 전에 짐을 놓는다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원리 원칙대로 말을 하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임대인의 말이 맞아요. 자, 임대인의 말이 뭐냐면 잔금을 해야 점유 권한이 생기고 잔금을 해야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을 하고 입주를 하세요가 맞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실제로 입주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첫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젊은 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1, 2번과 같은 임차인의 입장을 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공실이어도 잔금을 하기 전에 짐을 미리 넣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공인중개사가 원칙대로 설명을 하더라도 만약에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 그러면 중개사가 미리 가서 문을 열어주거나 키를 인계하기 전까지는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을 놓는 순간 어쨌든 점유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차인 입장에 3번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점유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은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임차인이 이런 경우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반만 알고 있다는 얘기가 점유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항력이라는 것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한 상태, 이 조건을 갖춰줘야 점유 요건과 대항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요건들은 주택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를 하셔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항력을 이때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예 진짜로 선의로 잔금 전에 미리 짐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보통 잔금 며칠 전에 혹은 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단 말이에요. 뭐 그 전때 하셔도, 자, 이럴 경우에는 계약서를 수정해서 미리 작성을 하시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이제 잔금 일자를 바꾸는 걸로 해서 잔금을 미리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가능한 경우는 잔금 일자를 당겨서 미리 잔금을 하시고 짐을 놓으시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또 임대인이 협의를 해줘야 되고 미리 다른 세입자가 살지 않을 때,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이 사이를 좀 당겨줄 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임대인 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잔금 전에 자 이렇게 계약서를 수정했어요. 그럼 잔금일을 당겨서 임차인이 미리 짐을 넣게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겠으나, 만약에 잔금 전날에 잔금을 하지 않고 하루 전에 미리 짐을 넣게 해주는 정도의 편의를 임대인께서 봐주시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약정을 하나 꼭 하셔야 됩니다. 짐을 미리 넣을 경우에, 임차인이 짐을 보관할 용도일 경우에 잔금일을 기산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짐을 넣을 경우에 이 짐에 대한 분실 혹은 파손에 대한 책임은 일체 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잔금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임대인이 이 임차인의 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처분이 가능하다는 처분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놓으셔야지 추가적인 2차적인 문제가 파생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반대로 설명을 드리면, 만기 전에 나가는 세입자가 짐을 다 뺐는데 집이 안 나갔어요. 그 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어요. 그럴 때 증거적인 효력 그리고 점유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 이 집은 상황이 좀 다른 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짐을 다 빼면 점유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효과로 짐을 놓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짐을 놓으실 필요가 당연히 있죠. 보증금을 계약을 한 상태에서 지금 잔금을 치르고 계약 기간 중에 동시 이행 관계라고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주면 임차인이 짐을 빼고 나가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아직 안 준 상황이니까 임차인도 짐을 아직 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 전에 나가는 거기도 하고, 임대인은 어쨌든 계약 해지에 동의할 의무는 없는데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도 증거적인 확보를 위해서 점유요건을 추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때는 짐을 일부 넣어두시는 게 맞는데요. 이 경우는 처음에 잔금 전에 입주하는 경우라는 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특약 같은 거를 미리 설정해두지 않으시면은, 만약에 분실이나 파손 그리고 짐이 재발이 달려서 도망가지도 않았는데도 임차인의 착오나 혹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짐이 조금이라도 사소한 거라도 없어질 때 입주하면서부터 임대인과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안 하느니만 못한, 본전도 못 찾는, 잘해야 본전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임대인들께서 세를 많이 놓으신 임대인들 같은 경우는 잔금일을 땡겨주는 것은 가능하다, 대신 잔금을 당기는 대신에 짐을 미리 놓는 것은 가능하다. 월세일 경우에는 대신에 짐을 미리 놓는 날, 이날부터 월세를 기산한 걸로 하자, 혹은 하루 전일 때는 짐만 놓는 걸로 확실하게 하라, 이 집에서 자지는 않는 걸로 해서 월세를 잔금일, 그러니까 다음날일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걸로 미리 임차인도 협의를 보셔야 짐을 놓고 잔금을 미리 이체하고 짐을 놓는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카운트하는 거에 대해서도 기산일을 잘 계산해 놓으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잔금을 치르고 짐을 놓는 것도 당연하지만 왜 더더욱 싫어하시냐면은, 실제로 잔금 전날에 짐을 놓고 뭐 그러려면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처음에 집을 보고 계약할 당시에 못 봤던,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임대인에게 또 다음날 고쳐달라, 혹은 뭐 어떻게 해달라, 혹은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분들 추가적인 또 긁어부스럼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짐을 한 개, 두 개만 놓겠다고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짐을 미리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놨어요. 임차 입장에서도 짐을 한 개만 갖다 놓기로 했는데 어쨌든 허락은 받았으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뭐 혹은 조금만 더 이렇게 갖다 놓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양을 줄여서 허락을 받고 실제로 임대인이 그 하루 사이에 와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짐을 더 많이 갖다 놓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잔금 전날에 보통 짐을 미리 놓는 거는 대부분 거절하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임차인분은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는 뭐 하루 전에 짐 넣는 거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임대인분은 안 돼요? 너무 빡빡한 거 아니에요? 중개사 입장에서 좀 이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은 호의가 권리로 받아들여진 걸로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 자체가 이 부분은 내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끔 자취를 하시는 분들, 이제 첫 자취를 하시거나 아니면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하고, 혹은 아파트도 가끔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에 짐을 놓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많이 겪어봤어요. 자, 그럴 때는 문자로 양 당사자가 혹은 공인중개사가 같이 3자로 이야기를 해서 통화 녹음을 하던지, 문자로 이 짐에 대한 부분은 분실이나 파손은 책임지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 잔금을 불이행할 시에는 이 짐을 임대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내용을 확실히 받아놓으시고, 하루 전에 짐을 미리 넣게 할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게 안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2차적인 문제가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토대로 다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잔금 전에 미리 짐을 넣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금 전에 청소입니다. 잔금 전 청소는
훨씬 더 흔한 얘기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유합니다. 내가 살 집을 미리 청소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임대인도 청소를 할 때 맞거나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대인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비용으로 본인이 청소업체를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살 집을 깨끗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청소하겠다는데 어떤 임대인이 안 돼 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닌데 다만 여기서 확실히 매듭지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실이거나 이전 임차인이 살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공실일 때는 뭐 언제든 와서 청소를 할 수 있겠죠. 청소업체와 날짜를 잡으면 되는데, 자, 입주하는 당일날 청소는 보통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청소업체를 쓸 경우에 청소 시간이 생각보다 딜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길어질 수도 있고 이삿짐 시간과 맞물려야 되는데 짐이 들어가는 게 딜레이가 될 수도 있죠. 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고 나면 환기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로 좀 다시 청소 후에 점검도 해야 되는데 당일날 짐을 또 드리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 이틀 전쯤에 청소를 해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임차인이 나가고 청소를 하게끔 보통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빼고 바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입주를 하루 정도 늦추는 조건으로 좀 부탁을 드려서 잔금을 먼저 해주고 그 잔금을 한 다음에 청소를 합니다. 자, 이럴 경우들도 있겠죠. 물론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그만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하게 가야 되지만, 자, 어쨌든 이제 공실일 경우를 가정을 하고 청소를 했어요. 자,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은 공과금 부분이에요. 어쨌든 아직 점유를 하지 않았고 잔금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청소를 한다는 건 청소를 하기 전에 물도 써야 되고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전기도 켜야 되죠. 그리고 온수를 킨다면 또 도시가스를 다시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온수를 써야 되니까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보일러를 이전 임차인이 해지를 해놨다, 혹은 공실이 기간이 좀 돼서 가스를 끊어놨다 이러면 다시 임차인이 새로운 입주자 신고를 본인 명의로 해서 가스를 다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과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과금은 사실상 임차인이 잔금 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용하셨죠. 그러면은 공과금은 잔금 전이어도 미리 그 날짜부터, 청소하신 날짜부터 기산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공실인 기간에는 보통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까지 공과금은 공실이었어도 아무튼 메타기는 돌아가잖아요. 소액이어도 임대인이 정산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분들께서 한 번씩 더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빈 날짜 동안 며칠 동안의 공과금을 미리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그 날부터 공과금을 기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미리 청소를 하시면서 수도랑 전기를 사용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매듭을 반드시 지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를 하는 건 당연히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 세입자가 살다 나간 집이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 집도 심지어 새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청소업체를 이제 고용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청소는 당연히 깨끗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할 때 깨끗하게 사용 수익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입장에서도 고맙죠. 본인의 집을 깨끗이 하고 산다는데. 자,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잔금 전이기 때문에 사용 수익 권한이 없죠. 그리고 아직 점유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일맥상통한 얘기로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미리 날짜랑 시간을 고지를 하고 확정을 하고, 그리고 임대인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청소해도 되냐라고 허락을 받고 청소업체를 고용하시는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날짜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과금은 임차인이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날짜는 잔금 전이어도 청소하는 날짜부터, 그러니까 청소업체를 부르던 본인들이 가서 청소를 하시던 그 날짜부터 공과금을 정산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잔금 전에 임차인께서 이 두 가지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실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원칙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